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동작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실 있고 발전적인 질문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질문 및 답변의 권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예정이었던 네 분 의원 중 정재천 의원과 장순욱 의원의 구정 질문은 서면 질의, 서면 답변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두 분을 제외한 김은하 의원의 일괄 질문, 노성철 의원의 일문 일답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일괄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은 노성철 의원의 일문 일답이 끝난 후 마지막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은하 의원은 일괄 질문으로 하시되 질문 중 동작구 시야의 변경에 대하여 등 두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 답변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충실하고 내실 있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38만 동작구민 여러분. 저는 사당 3동과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하 구의원입니다. 주민의 대리인으로 2023년 동작구청 행정을 돌아보며 저는 오늘 1,400 공무원의 수장이고 8천억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박일하 구청장께 3건의 구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구청장님,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동작구 시야의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2년 12월 21일 동작구청장은 제17회 동작구 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구 상징물 및 구가 선정 보고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에는 상징물을 만들기 위해 3개월간에 걸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으며 566건의 작품이 응모되었고 응모된 작품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나무는 소나무, 꽃은 국화, 색은 파란색을 많은 분들이 원해서 결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절을 상징하는 소나무, 우아한 기품을 상징하는 백로, 그리고 한강을 끼고 있는 우리 구를 대표하는 휘장에 대해 1995년 2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징물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작구 상징인 백로가 원의 형상을 그리며 하늘로 힘차게 비상하는 이미지를 나타내며 하늘, 한강, 땅이 잘 어울린 살기 좋은 지역을 표현한다고 말입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200개 이상의 자치단체에는 상징물 관리 조례가 있어 상징물 추가 변경 시에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작구청 집행부는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중차대한 동작구 CI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동작구 의회에 어떠한 보고도 없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없이 2023년 2월부터 포괄비 예산으로 은밀하게 진행하여 9월에 CI를 교체하였고 업무관리 시스템 등에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의 추진 배경을 물어보니 트렌드 변화 및 동작구의 지향 가치에 부합하는 정체성 정립이 필요하였고 22년 개발된 BI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도시 브랜드 및 상징물 정비가
필요하였고 전면 개편 시 예산 과다 소요로 리뉴얼을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600만 원을 들여 바뀐 결과가 이것입니다. 다음, 동작구 CI 리뉴얼 활용 시에는 이전 CI로 제작된 홍보물은 그대로 쓰고 신규 변경 제작 시 메인과 6개의 서브색을 상황에 맞게 리뉴얼 CI를 사용하도록 안내하였죠. 다음, 2023년 8월 8일에서 8월 10일에 16명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들의 심의 결과를 보면 조건부 가결로 메인 컬러를 주황색으로 하게 된 타당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적혀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구청장이 바뀌고 동작구청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변화, 안심, 소통이 되었고 BI도 새롭게 개발되었으니 거기에 맞게 CI를 저렴하게 바꾸겠다는 발상은 누가 한 것입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우리나라 태극기도 대통령이 추구하는 비전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까?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추구하는 가치들이 달라질 텐데 그때마다 동작구의 휘장을 매번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번 CI 변경 과정을 살펴보면서 박일하 구청장이 얼마나 무책임한 의사결정들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한 예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여 년을 사용한 CI를 이렇게 성의 없게 몇 명의 아이디어로 바꾸실 생각을 하시다니요. 38만 동작구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구청장님, 앞으로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신신당부드립니다. 이번 CI 변경은 졸속 행정의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공무원들 주말 휴식권 보장에 관한 것입니다. 구청사 입구에 한동안 기관 측은 동별 문화축제 폐지하여 직원들의 주말 휴식권을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무원 노조 동작구 지부에 서 건 현수막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노조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검색해 보니 공무원들이 주말 행사에 차출되는 것에 대한 불만의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게시판 내용 중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닉네임님, 동원하지 말라고 지시했다지만 눈치 때문에 동장 포함해 동직원들이 3명 정도는 나오는 분위기가 되면 20일 이상을 주말마다 나올 순 없으니 사실상 직원들이 순번제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건 동원이 없어진 게 아니죠. 숫자만 준 거지. 너무한다님. 구청장님은 직원 복지 수준을 높인다고 하셨는데 복지 수준을 높이면 뭐하나 주말마다 쉬지도 못하고 직원 강제 동원하겠다면 이건 아니죠. 누구 생각인지 몰라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군요. 월급도 적을 뿐더러 초과 근무 수당 해봐야 얼마나 되냐. 안 그래도 수방이다 폭염이다 축제다 힘든데 불쌍한 하위 직원들 너무 괴롭히지 마시라고요. 직원 차출 그만 좀님. 구청장님께서는 모르시고 구청장님께 잘 보이기 위해 국과장급에서 결정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글을 보신다면 분명 직원 차출은 없던 일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안전 관련이나 진짜 위급하고 중요한 일 외에는 직원 차출 그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주말에 재충전도 하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업무 시간에 최대한 능률이 올라 일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 직원 복지 많이 힘써 주셔서 체감하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을 위해 생각해 주시고 국민들에게 정책 및 추진력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동작구는 주말 직원 차출 안 하는 선진 지자체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지님. 더구나 한두 번도 아니고 몇 개월 동안 주말마다 주민들 체육행사에 직원들을 강제 동원하다니 이런 일은 지금껏 없었어요. 주민센터 직원들이 무슨 응원도구인가요? 그렇지 않아도 주민센터 직원들은 금년 잦은 수상 비상근무, 폭염 비상근무만 해도 지쳐있고 가을 축제와 각종 행사도 예정되어 있는데 구체육회 주간 행사까지 참여하라고 하다니 말도 안 됩니다. 주말엔 가족관임, 생활체육대회에 클럽 대항이 아닌 동대항이라니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더위 쉼터, 수방 등으로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동직원들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매주 차출해서 응원까지 시킨다니 안 그래도 복지축제, 동별축제, 한마음 체육대회 등 주말 출근이 많은데 가족과는 언제 시간을 보내나요? 흐흑. 구청장님, 직원들의 하소연을 들으셨나요? 낮에는 외부 민원으로부터 시달림 당하고 밤에는 각종 직능단체 행사에 참여해야 하고 비상근무로 가을 축제와 각종 행사로 지쳐 있는데 구청장 의전을 위한 행사 동원으로 주민 휴식권마저 저당 잡힌 공무원들 정말 안쓰럽지 않습니까? 1980년 서울의 봄을 겪고 1987년 민주화 투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냈고 35년이 지난 2023년 지금 상명하복식의 권위주의적 조직 문화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2024년에는 공무원들 주말 휴식권 꼭 보장해 주십시오. 구청장님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주말 행사에 직원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주말 행사에 나오시는 과장님들, 동장님들, 직원들에게 제대로 업무 수당을 챙겨주십시오. 한 분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행정감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덧붙여 드릴 말씀은 우리 구 체육 행사가 구청장과 정치인들 의전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즐겁게 주말을 즐기고 경쟁심 없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 클럽별 진행되던 체육 행사를 동별로 바꾸신 것에 대해 실속이 없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구색을 맞추려고 동별 경쟁을 부추기는 동별 체육 행사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사당 사동 꿈돌이 어린이 공원 정비에 관한 주민 건의사항입니다. 사당 사동 주민들은 2020년에 계획된 시비 27억, 구비 18억, 총 사업비 45억의 꿈돌이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을 3년 이상 기다려왔습니다. 2024년 8월에 이 프로젝트가 완공될 거라는 청사진을 제시하였기에 새롭게 바뀔 공원과 주차장을 기대하며 주민들은 꿈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지난 8월 공사 발주 후 착공을 위한 사전 주민 설명회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원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터파기 공사에 따른 건물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였고 결국 2023년 12월 14일에 구 정책회의를 통해 이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977년에 최초로 공원으로 지정된 꿈돌이 어린이공원은
현재 다소 올드한 놀이기구들과 안전하지 않은 바닥, 위험한 나무들이 있어 새롭게 조성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구청장님, 2025년에 사당 사동 복합청사가 신축되면 60면 이상의 주차장이 확보된다고 하니 주민들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3년 동안 꿈꾸었던 꿈돌이 공원 정비 사업을 꼭 실현시켜 주십시오. 사당 사동에 쓰여질 45억이 사라지니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내년에 5억 정도의 추경 예산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창의적인 놀이 환경에서 마음껏 즐기고 상상력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변형 놀이터, 여름에는 물놀이도 할 수 있게, 동네 어르신들도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꿈돌이 어린이 공원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의 적극 추진을 기대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제가 왜 오늘 이런 발언을 했는지 잘 의도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잘하시는 거 직원들 많이 고마워하고 계시고 주민들도 기대가 큽니다. 아무튼 몇 가지 소소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에서 의사결정에 좀 실수를 하신 부분들이 있고요. 처음이니까 잘하실 수 없겠죠. 아무튼 2024년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괜찮으시지요? 괜찮으시지요? 물 한 잔 표정이 좀 표정이 구청장님 표정이 의원님 마무리해 제가 주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질문을 마치려 합니다. 38만 동작구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에는 청룡처럼 비상하셔서 원하시는 소망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시길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흑석동 사당 1동 사당 2동의 지역구인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이번 맥주축제 사건 관련 구정 질의가 제가 마지막이라 어제 신동철 의원님 그리고 오늘 정재천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부분들을 중복되는 부분 제외하고 제가 내용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박일하 구청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어제 맥주 축제 관련 구정 질문들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그 어떠한 책임감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동문서답 또한 있었고요. 제가 팩트만 살펴보면 맥주 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한 과정 속에서 저희 동작구청 체육정책과는 4천만 원의 대관료를 받았고 대관업체에 대한 검증을 안 했다는 과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맥주축제 조직위원회 대표이사 공모 씨는 올해 6월에 법인을 설립하고 9월에 회사 자금 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노량진 경찰서에 고소되었고 박모 씨로 대표가 변경된 법인이었습니다. 검증이 안 된 법인이었죠. 여기서 먼저 묻습니다. 동작구청은 대관료만 받을 수 있으면 어떤 행사든 어떤 업체든 검증 없이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좀 너무 과하신 것 같은데, 저희 취지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 서초 같은 경우 서리풀 축제가 있고 또 옆에 관악 같은 경우는 강감찬 축제가 있는 등 그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우리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동축제밖에 없어서 우리 구 차원의 축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던 차에 송도 축제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인데, 그거를 무슨 뭐 아무것도 없이 무슨 뭐 허가를 하고 뭐 승인을 하고 이런 것처럼 말씀하시면 좀 취지가 왜곡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이번 맥주축제 관련해서 허가, 승인, 인가 등을 구분하시던데 지금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업체를 대관해주는 과정 속에서 검증 과정이 누락됐다는 겁니다. 그 누락된 과정 속에서 피해자가 발생한 거고요. 그러면은 동작구청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민간 행사다. 우리는 책임질 권한이 없다. 근데 어찌됐든 동작구청은 그 장소를 대관을 해줬고 4천만 원의 대관비를 받았고 그에 따른 피해자가 나왔고, 그러면은 저희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지금 결과만 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점검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런 행사를 또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 왔던 사람들도 손해를 볼 거라고 들어온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다들 확증 편향 때문에 다 잘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테고요. 마찬가지 저희들도 송도 축제처럼 혹시 송도가 100만 명이 넘게 오는데 우리는 혹시 여기는 뭐 1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안 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오면 어떡하나. 그러면 여기 안전관리, 인파관리 이런 부분을 가장 사실은 역점을 뒀던 게 사실이고요. 저희 공무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행사를 처음 하다 보니까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구 차원의 축제를 이제 다시 기획을 하면 그런 부분들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구 차원에서 행사를 만들려고 했다면 이렇게 민간 업체가 들어오는 거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구청장님께서 블로그에 게시하면서 홍보하면서 적극 홍보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구 차원에서 준비를 했어야죠.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발생했고, 방금 처음이다 보니까 실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실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10억 이상의 피해 대금이 발생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은 명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제가 또 묻습니다. 동작구 곳곳에 구민들의 세금으로 나의 자부심 동작이라는 현판을 내걸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필요 없는 세금 낭비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 나의 자부심 동작, 우리 동작에 실추된 이미지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이번에 동작구청 아까 김은하원님께서 말씀하셨죠. CI, BI 변경하면서 파란색이 주황색이 되고 곧 이사갈 동작구청 동판도 변경하며 수천만 원의 구민들 세금을 낭비하였습니다. 그거 동작구의원에서 못 막은 거 저 정말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 세금 낭비는 동작구청의 이미지 향상이라는 명분하에 진행하였는데 그렇게 이미지를 중시하면서 CI, BI는 구의원들 아무도 모르게 변경 진행할 정도로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하였는데 지금 동작구청과 동작구의 이미지는 연일 보도된 기사와 뉴스 송출로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흡사 입태원 참사의 축소판을 저희 동작구에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구청장님께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또 질문드립니다. 또 똑같이 동작구청은 장소 대관만 해줬을 뿐 업체 거래대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은 없다. 민간 행사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 차원에서 행사를 하는데 구에서 예산을 써서 하는 방법도 있고 민간의 자본을 이용해서 시장 경제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구청 차원의 행사는 구에서 전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신데 그 생각엔 동의할 수 없고요. 우리 CI 변경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 CI가 모든 행사에 다 파란색만 썼습니까? 우리 그늘막에는 회색도 있고 우리가 지금 4가지가 기존에 있었었고 거기에 상장에는 황금색도 CI 없는 색깔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 그 수해를 겪고 이렇게 또 대외적으로 그런 안전에 위협되는 요소를 느끼면서 안전에 대한 사항도 추가하고 또 황금색 쓰고 있는 것도 추가하고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아까 앞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보셨겠지만 저희 CI가 크게 변경된 거 없습니다. 말 그대로 구청에 방금 말씀하셨네요. 원래 회색도 있었다고, 파란색도 있었고, 파란색만 썼던 거 아니라고. 그러면은 지금 원래 다양하게 있었는데 굳이 주황색 추가하면서 그 1,600만 원 돈을 써야 됐습니까? BI? 뭐 약간 정책 지금 환경은 항상 변하는 거고요. 12년 전에, 20년 전에 했다고 해서 지금은 계속 써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역에 기상관측 이래 최대 115년 만에 그런 그 수해도 피해도 입었었고 그런 안전에 저해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대표하는 색깔을 추가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방금 또 말씀하셨네요. 정책은 항상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제가 구청에서 또 어이가 없었던 일이 지난번에 이수진 국회의원께서 흑석동에서 통학로 관련해서 간담회 한다 했을 때 구청 직원들은 지역위원장이 주최하는 간담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명분 하에 참석 못한다 통보하셨었죠. 근데 어제 오전 9시에 나경원 당협위원장이 주최하는 통학로 간담회에는 저희 구청에서 직원들이 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해당 담당 과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지난번하고 이번하고는 다른 점이 뭡니까 기준이? 이번에 바뀌었답니다. 이번부터는 총선 때까지는 많은 위원장들이 요청을 할 거니까 이번부터는 기준을 바꿔서 진행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시 곤란하시겠구나 싶어서 저는 거기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겁니까? 간담회하고 정책 토론회하고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를 게 뭐가 있었습니까? 지난번에도 똑같이 흑석로 통화로 했고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고 그때도 담당 과에서 잘못된 얘기가 있으면 바로잡거나 뭐 설명하거나 정책 설명을 위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것도 기준은 근무 시간 외가 아니고 근무 시간 내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책 토론회는 다른 자치구도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제가 업무 진행하면서 한번 또 어떤 변화를 보겠습니다. 예, 아니 민주당에서도 정책 토론회 하십시오. 네, 그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맥주축제 조직위 대표 공모 씨가 횡령 혐의로 고소되고 박모 씨로 변경된 법인이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박모 씨는 5억 원가량 투자한 투자자였고 실질적인 운영은 사내이사 이진우 씨가 담당했던 거로 파악되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구청장님, 이진우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취업센터 센터장입니다. 그죠? 였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동작구청의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맥주축제 조직위원회 등재 사내이사로 임원 등록되어 있고요. 동작구청 재직은 23년 4월에 시작을 하였고 23년 6월에 설립된 법인의 사내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겸직이죠. 공무원의 겸직 말이 안 됩니다. 관리 소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인력 관리 소홀에 책임이 있는데 어제 감사 결과가 더 기가 막힙니다. 감사과는 중징계 예정이라고 하였고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방법이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이진우 센터장은 맥주축제 관련 사건이 수면 위로 오르면서 사직서를 냈던 사람입니다. 이미 사직한 사람에게 감사과의 중징계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도 어이가 없는데 피해자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박일하 구청장께 요청합니다. 기획예산과, 경제정책과, 체육정책과 모두 다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동작구청 차원에서의 금전적 보상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이 또한 동작 구민들의 세금으로 피해자들을 보상해 준다면 구민들의 피해가 되니 그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동작구청에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울 맥주축제 피해자 구제 TF팀을 만들고 피해자들의 법률 자문 지원을 기본으로 하여 피해 구제에 힘써주고 체육정책과가 취했던 대관료 4천만 원은 행정 절차상 힘들더라도 방법을 만들어서 피해자 구제 비용으로 집행 부탁드립니다. CI, BI 바꾸며 동작구 이미지 향상시킨다고 돈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저는 구청장님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동작 구민들의 대표로서 떨어진 동작구 이미지를 회복하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소속된 정당이 다르고 물론 방법에서 또한 다를 때가 있지만 구민들을 위한 마음은 진심이신 거 압니다. 제가 동작구민의 대표로서 요청드린 맥주축제 사건 해결 TF팀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청장님? 굳이 요란스럽게 TF팀을 만들지 않더라도 저희 담당 부서 위주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관련 내용들을 조사하고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고 또 그분들을 만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말씀하신 사항들을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담당 부서 지정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 부서는 기획예산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는 기획예산과랑만 소통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어느 부서랑 지금 상대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엔 3개 부서였습니다. 기획예산과 말씀하셨죠. 기획예산과로부터 먼저 공문이 왔었고 그 다음에 경제정책과 같은 경우에 제가 보는 책임 같은 경우에는 관리 소홀히 했습니다. 인력 겸직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체육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대관료 4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 4천만 원 받는 과정 속에서 업체 검증이 누락되었습니다. 어찌됐든 3개과가 다 엮여 있는 겁니다. 관련과는 있는 거고 네. 거기에 주관 부서가 있기 마련이고 어제 그 뭐 협약서 뭐 얘기하던데 그 협약서라고 우리 협약을 체결한 것도 없고 그런 공문서 이런 것들을 신청받는 것들을 총괄과인 기획예산과에서 했었고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사항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뭐 체육과도 관련이 없고 청소과도 관련이 있고 모든 여러 관련된 과가 많겠습니다만은 총괄과는 기획예산과입니다. 근데 구청장님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맥주축제 사건 관련 구청장님이 단 1의 책임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희 직원 우리 구민들을 위한 이러한 행정에서 특히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의 가치, 그다음에 유동의 가치,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치를 실현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실현하는 과정에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결과를 보면 못 챙긴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여쭤보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들 염두에 두고 다음 정책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처음으로 피해받은 피해자들은요? 피해자들은 사인간의 계약과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볼 것을 감안해서 구청장님 그 피해자들이 사람들이 구청장님의 블로그 구청장님이 단상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구청의 행사인지 착각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 그 없습니까?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그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의원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죄송한데 구청장님 저도 구청 행사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너무 적극 홍보하시길래. 그 맥주 축제 하신 날 그 의원님들 다 초대했는데 그날 못 오셨습니까? 네, 전 못 안 갔습니다. 오셨습니까? 네. 못 갔습니다. 왜 못 오셨습니까? 저희 국민들 축제하는데. 일정이 있어서 못 갔는데 구청장님 제가 말한 저희 본질은요. 그날 그 네. 좀 부연 설명드리면 네. 불꽃 축제 하는 날 그 우리 노량진 지역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봤죠. 가보셨죠? 네. 그 조용하던 우리 동네가
그 불꽃 축제 때문에 그 곳곳 식당에 꽉꽉 차가지고 사람들이 인파가 넘치던 것을 보면서 정말 이러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축제가 필요하구나, 불꽃 축제 같은 축제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각 자치구라든지 하고 있는 그런 유동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일련의 축제 이런 것들이 그 서울시에서 불꽃 축제 하는 것들이 무슨 박원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의 무슨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이해를 해주시면 우리 구청에서 어떤 고심으로 이런 축제를 마련했었었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무슨 사익을 위해서 어느 특정 기업을 위해서 했다는 건 아닌 거는 알고 있는 상황 아니세요? 그런 상황을 지금 알고 계시는 지금 거 뭔가 아닙니까? 대화가 너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청에 예를 들어서 아닙니다. 이해까지 너무한 것 같고 지금 구청의 행정에 대한 검증 누락 등등을 말씀드렸고 그에 대한 피해자들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인정합니다. 네. 인정하고요. 인정하면요 거기서 시정하고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닙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11월에 게시판에 올라왔던 내용들에 대한 답변만 있었고 그 이후로 적극적으로 지금 구청에서 어느 과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 예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기획예산과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담당 사람들 만나보고 있고 지금 그 사람들이 말했던 피해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고 구청장님 한 번 더 여쭤보면 피해받은 사람들을 기획예산과가 지금 만나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확실합니까? 저도 만났었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그분들에 대한 조사라든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랑 병행해서 또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또 시간은 흘러가고 흐지부지 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저는 원합니다. 우린 책임져야 됩니다. 에 대한 평가를 그 정도로 하시는 거는 제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흐지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사인간에 주최 측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하고 계약이기 흐지부지 때문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작년에 저희 수에 있었을 때 근로자 한 명은 사망했습니다. 이석기 고인. 그 이후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지금 조사 중이고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22년 8월 달 일. 지금 23년 12월입니다. 아직도 조사 중이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또 시간이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10만 원, 그거하고 20만 원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그거하고 있고 사망사고 난 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또 비교를 이렇게 또 하십니까 또? 그렇게 행정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니 그 수사를 제가 합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태도입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얘기하시겠죠. 이게 구청에서 한 겁니까? 민간 행사에서 한 건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답변할 거 아닙니까? 내년에 또 이 자리에 서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확답을 원합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할 건지. 민간에서 이루어진 사인 간의 계약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에서 개입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져야죠. 검증 누락이 있었고 공무원이 겸직하고 있었는데 몰랐고 아니 체육관을 대여하면서 또 축구장 들어온 사람들 하나 개인 신상 그 사람 어제 제가 체육정책과에 23년도 대관했던 리스트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니 체육회 대관을 할 때 그 사람들 체육회 오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신상 다 확인하고 그런 거 다 확인합니까? 그럼 확인을 안 하고 4천만 원의 돈을 취하자는 만약에 무료로 하시고 뭔가 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동작구청 같은 경우에 4천만 원 대관료를 취했으면 대관료를 취하는 과정 속에서 행사가 열릴 거고 그러면 이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 업체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고 그럼 그 확인한 과정 속에서 이 업체가 어떤 자본금을 가지고 있고 이 업체는 이 행사를 4천만 진행하는 원. 과정 속에 대금 지불 가능한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를 놓고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요. 모든 게 다 결과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자는 겁니다. 예, 답변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부총장님. 또 어떻게 진행하신지 앞으로 또 지켜보겠습니다. 네, 구청장님께서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 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의 변화라도 있기를 기대하며 구정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입니다. 김연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꿈돌이 어린이 공원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꿈돌이 어린이 공원은 1977년 4월 20일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최근 2016년 재정비한 바 있으나 시간이 많이 지나 바닥 포장 등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주차장 건립과는 별도로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주변의 모아주택 추진 등 재개발 상황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공원 재조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은하 위원님의 구정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에서 예정된 고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고정질문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우리 의회의 올해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갓진년 새해에도 우리 동작구의회는 국민의 봉사자로서 동작구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 등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는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